저와 같은 중장년분들 언제부턴가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무릎이 묵직하고 찌릿한 통증 느껴지시죠? 밤에 자면서도 시큰거리고 찌릿한 기분 나쁜 통증 느껴보셨죠? 저의 경우 2년 전쯤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고 조심조심하면서 살다가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져서 이 운동을 시작하고 하루 30분,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져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무릎에 부담 없는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하루에 1시간 반 걷기 운동하다가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서 멈췄고요. 요즘 핫한 그 유명한 여의사가 무릎에 부담 없는 운동이라고 해서 매일 30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슬로우 조깅하고 이것도 무릎이 아파서 그만두었습니다. 최근 제가 무릎을 아끼면서도 근육은 단단하게, 관절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하루 30분 운동하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거든요. 무릎 통증을 가진 중년 이상 분들에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자전거 운동입니다. 주변에 실내 자전거 타고 무릎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니 자기는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누구는 실내 자전거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없어지고 누구는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까요? 바로 어떤 종류의 실내 자전거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중장년, 시니어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뼈가 건강한 젊은 층은 다이어트를 위한 실내 운동으로 추천하더라고요. 50대 장년층인 저의 경우는 강도를 높게 하지 않고 단지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허벅지 근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 다이어트는 글쎄 모르겠네요. 일단 실내 자전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찾은 무릎에 부담 없는 실내 자전거는 접이식, 입식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 종류가 입식과 좌식이 있는데요. 좌식도 무릎에 부담 없는 운동으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의 경우 좌식 실내 자전거를 타봤을 때 무릎의 부담은 덜하지만 고관절이 장시간 운동하면서 계속 접혀지는 자세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인간의 몸 중 접혀지는 관절이 있는 부분이 겨드랑이, 팔뚝, 고관절, 무릎 등이 있는데요. 생활할 때 접혀진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노폐물이 쌓여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입식 실내 자전거 중에서도 접이식이 아닌 집안의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자전거는 막상 구입해놓고 여러 사정으로 운동을 안 할 때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운동할 때는 펼치고 운동 안 할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이식 입식 실내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 자전거를 타기 전 세팅이 중요한데요. 실내 자전거 운동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안장의 높이를 내 다리 길이에 맞춰서 조절해서 타야 한다는 겁니다. 안장에 앉았을 때 골반과 무릎이 직각 또는 무릎이 골반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무릎이 많이 접히지 않게 타는 게 무릎에 부담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제가 처음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할 때 며칠은 무릎 통증이 느껴져서 그만둘까 고민했었거든요. 단 며칠인데도 운동할 때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포기하지 않고 무릎이 많이 접히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안장의 높이 조절입니다. 두 번째는 안장의 위치와 손잡이의 위치가 최대한 넓게 자전거의 각도를 조절해서 타야 한다는 겁니다. 각도가 좁아져 있으면 그만큼 무릎이 많이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무릎이 많이 접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 접혀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운동의 저항력, 즉 페달 밟을 때의 압력 조절입니다. 강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가볍게 하다가 점차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게 허벅지 근력 강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높은 강도로 운동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보다 무릎에 더 압력을 주게 되어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바로 자전거의 무게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실내 자전거 중에서 접이식이고 집안에서 부피를 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소재로 만들다 보니 체중이 좀 나가는 사람이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할 때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전거가 흔들리게 되면 불안해서 운동하기 힘들거든요. 묵직하게 잡아주는 안정감 있는 무게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도 중요한데요. 실내 자전거를 고르실 때 저소음 또는 무소음인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가정에서, 낮이던 밤이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운동인데 소음이 이웃에게도 피해가 되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로 접이 시 실내 자전거를 선택하시면 운동 안 할 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으니 부피를 덜 차지해서 실용적입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이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 좋은 운동이기도 하지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헬스장 끊고 며칠 다니다가 비가 와서 안 가고 귀찮아서 안 가고 했었거든요.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 TV 보면서 부담 없이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하기 전과 한 후 꼭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근육에 놀라지 않고 유연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됩니다. 또 실내 자전거 운동할 때 무릎의 각도만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릎 통증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안장에 앉아서 손잡이를 잡을 때 허리가 많이 굽혀지거나 등이 굽혀져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20, 30대 젊은 친구들이야 신경 안 쓰고 타도 탈이 없겠지만 우리 중장년 시니어분들은 하체 근력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허리가 다칠 수 있거든요. 가급적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척추 기립근, 즉 허리를 최대한 세워서 타시는 게 척추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등 또한 양손잡이를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어지게 되는데요. 양쪽 손잡이를 잡더라도 최대한 뒤쪽 날개 부분이 접혀지는 느낌으로 최대한 가슴을 펴고 운동을 해야 말린 어깨를 방지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들만 지키면 대부분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집안에 방치되어 있던 저의 실내 자전거는 삼천리 브랜드의 실내 자전거인데요. 아쉽게도 이 모델은 단종이 되어 있네요. 저와 같이 집안에 빨래거리로 사용하던 실내 자전거를 다시 닦아서 운동해보세요. 어떤 실내 자전거를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위에 설명한 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상품 링크를 올려놨으니 편하게 눌러보시고요. 무릎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무릎 주변의 근육을 단련시키면 연골이 마모가 돼도 무릎 통증 없이 단단한 다리로 오래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또는 오늘 저녁에 하루 10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화이팅!